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학벌은 별로인데 왠지 모를 포스가 있는 사람. 회의실에서 나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갑자기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에요, 나도 아까 그 말 했는데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무게가 실립니다. 더 이상한 건요. 서울대 나온 팀장보다 지방대 나온 대리가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경우, 이런 거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학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밖으로 새어나오는 지독한 내공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벌 없어도 판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5가지 소름 돋는 신호를 폭로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밑에서 일합니다. 첫 번째 신호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의 때마다 어려운 용어 쓰고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과시하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왜일까요? 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신호는 뭘까요? 바로 감정을 무기처럼 쓰는 자제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 중에 누가 당신 아이디어를 정면으로 깔 때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얼굴 빨개지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반박하거나 목소리 높여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요, 그 순간에도 얼굴 하나 안 변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재밌네요. 이렇게 받아치면서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화내면 내가 손해야. 일단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부터 파악하자.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들에게 감정은 뭘까요? 토해내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꺼냈을 때를 기다리는 카드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지금 화내는 게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 이걸 0.1초 만에 계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투, 표정, 논리의 허점을 쫙 스캔하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 고수가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듯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을 무기로 쓴다는 겁니다. 사람은 침묵이 불편하거든요. 누가 조용히 있으면 불안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저기 제 말은요, 이러면서 스스로 패를 더 많이 까는 거죠. 고수들은 바로 이걸 노립니다. 상대가 불안해서 지쳐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에 앞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의중을 들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자제력이 단순히 참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상황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작은 비난 하나에도 발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논쟁 모드로 들어가서 이기려고 달려들죠.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요, 자존심 따위는 목적을 위해 잠시 서랍에 넣어둘 줄 압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속으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것 또한 무서운 자제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감정 싸움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인지를 뼈저리게 압니다. 누가 나한테 짜증나는 말 했다고 거기에 반응해서 1시간 동안 말싸움하면 뭐가 남나요? 피곤함밖에 안 남죠. 그 시간에 전략 하나 더 짜고 공부 한 페이지 더 보고 사람 한 명 더 만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고수들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에 절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파도가 치면 같이 흔들리고 화나면 화내고 기분 좋으면 들뜨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요, 파도 위가 아니라 그 아래 깊은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위에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아래는 고요하거든요. 그 고요한 곳에서 바다 전체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공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차가운 이성, 이게 바로 영리함의 기초 체력이자 상대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봤죠? 자제력.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두 번째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소름 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망설임 없이 판을 바꿔버리는 적응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왜 학벌보다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예전 방식이 최고야 라며 자기가 해오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정답이야. 이러면서 새로운 트렌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이미 다음 판으로 넘어갔는데 혼자 구판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어제까지 정답이었던 게 오늘 오답이 될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압니다. 환경이 바뀌면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아니라 아예 뇌 회로를 새로 배선해버립니다.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듯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손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요? 바로 온라인으로 방향을 틀었죠. 오프라인 매장 접고 온라인 쇼핑몰 열고 GM 미팅 마스터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하고 판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새로운 룰을 학습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네 하고 바로 행동을 수정해버려요. 주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 사람 미래를 보나 예언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지력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데이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온 결론에 따라 자기 몸을 즉각 동기화하는 거예요. 이 실행 속도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러면서 회의실에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을 때요. 진짜 고수들은 이미 세 판의 핵심을 찌르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속도감 때문에 경쟁자들은 아, 저 사람은 못 따라가겠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트렌드가 6개월마다 바뀌고 경쟁 개빡센 사회에서는요. 이 적응력이 곧 그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이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게임으로 봅니다.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 그곳의 생태계를 빠르게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획득하는 법을 찾아내죠. 심지어 필요하다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습니다. 감정?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실리만 봅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용하는 능동적인 공격성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이 바뀔 때마다 더 강해지는 이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넘어 공포를 줍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최적의 형태로 계속 진화하는 생물 같은 거예요. 마치 물처럼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지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적응력입니다. 결국 고집스러운 천재보다 유연한 전략가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재빠르게 방향 틀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신호 봤습니다. 자제력, 적응력. 이 두 개만 있어도 웬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괴물들은 세 번째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거든요. 세 번째 신호, 바로 상대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맥락적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 해킹이에요. 이건 단순히 친절한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종의 고도화된 정보 수집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대화하는데 뭔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이렇게 딱 짚어내는 사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계산입니다.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대화하는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미세한 손 떨림까지 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는 단어 사이에 숨겨진 진짜 욕망을 포착해내는 거예요. 마치 탐정이 범죄 현장을 분석하듯이요.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야,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 반갑다. 안부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0.5초 만에 읽어냅니다. 얘 지금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안부부터 물어보면 99% 부탁이 뒤에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에 옵니다. 저기 혹시 내일 시간 괜찮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이게 바로 맥락을 읽는 능력입니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포착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 쟤 동의했네 하고 넘어가지만 고수들은 이 사람 나중에 뒤집을 수 있겠네 미리 파악하고 대비합니다. 흔히 말하는 눈치가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니즈를 먼저 건드려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본심은 절대 노출하지 않기에 상대는 이 고수와 대화할수록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이 능력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밥 한 번 먹자가 진짜 밥 먹자는 뜻인지 그냥 인사인지 좀 생각해 볼게요가 거절의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해 보겠다는 건지
이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는 능력이 한국에서는 생존 무기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말 한마디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추려내어 논쟁을 피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끌고 가는 정교한 기술을 가졌거든요. 남들이 분위기 파악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긁어 이를 그르칠 때 진짜 고수들은 침묵 속에서 판의 흐름을 분석하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쐐기를 박는 발언 하나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 공감은 뭔가요? 상대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상대가 화나면 나도 같이 화나고. 이건 공감은 맞는데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맥락적 공감은 인지적 공감입니다. 상대의 논리 구조와 배경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조언을 건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 파급력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한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차가운 머리로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유독 적이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적 공감 능력의 고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지로 유도하는 데 있어 강압을 쓰지 않습니다. 강압은 반발을 낳거든요. 대신 상대의 심리적 방어선을 허무는 법을 잘 알고 있기에 협상 테이블이나 갈등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가장 고난도의 지적 영역임을 증명하죠. 이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지도로 그려놓고 그 위에서 체스를 두듯 인간관계를 설계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보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눈이 얼마나 더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소통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양식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대중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고독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좀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메타인지적 고독인데요. 이건 단순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고 체계를 다듬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몇 시간이나 혼자 있나요?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안 보고 진짜 나 자신하고만 대화하는 시간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출근길에 유튜브 보고, 점심시간엔 단톡방 확인하고, 퇴근하면 넷플릭스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숏폼 영상 돌리죠.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공 깊은 사람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나 사회적 유행이 주는 자극에 노출될수록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왜곡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유행하는 콘텐츠 소비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봤어? 대박이더라 이러면서요. 그런데 고수들은 그 시간에 뭘 할까요?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냉정하게 대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목표는 뭐였지? 어제 내린 결정에 오류는 없었나? 이렇게 현미경을 대듯 꼼꼼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정비하듯이 자기 뇌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런 고립의 시간이 이들에게 뭘 선물할까요? 바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독자적인 기준과 논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한쪽 방향으로 쏠리며 소동을 피워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미쳤다는 듯이 빚내서 코인 사고 있을 때 고수들은 뭐 했을까요? 조용히 자기 방에 앉아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투기 광풍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남들이 대박 났다며 자랑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킨 거예요. 사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누가 자기 약점 보고 싶어 하나요? 아무도 안 보고 싶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빈틈을 메울 대안을 설계하죠. 내가 여기 약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이렇게요. 주변에서는 이런 이들을 보며 때로는 사교성이 부족하다거나 차갑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야, 쟤 왜 맨날 혼자 있어? 친구도 없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작 고수들은 그런 외부의 시선조차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소음으로 치부하며 칼을 갈 뿐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능이 평범함에 머물지 아니면 압도적인 경지에 이를지를 결정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 고독을 휴식의 개념을 넘어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들의 내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판단력은 평소에 쌓아온 메타인지의 힘을 증명하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 속에 섞여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들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고수들은 스스로 외딴섬이 됩니다. 섬에 올라가서 전체 지형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리 속에 있으면 앞사람 등밖에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체판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공 깊은 자들이 가진 고독의 가치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능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용당합니다. 가짜뉴스에 속고 선동에 넘어가고 다단계에 걸리는 거죠.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이들은 그 어떤 가스라이팅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정식을 써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신호 봤습니다. 자제력, 적응력, 공감 능력, 고독. 이 정도면 이미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괴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가 남았는데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4가지가 모두 이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 바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실용적 창의성입니다. 이게 학벌을 씹어먹는 진짜 이유예요. 진짜 무섭도록 영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는 말로 현혹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는 실용적 창의성인데요. 이들은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나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합니다. 여러분, 회의 때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1시간 동안 멋있는 말만 쏟아내는데 막상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흔히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탁상 공론을 즐기죠.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신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듣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 병목 현상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존 자원을 재조합해서 최단 거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입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대표는 서울대 MBA 출신이고 임원진도 다 명문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임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장 환경이 안 좋습니다. 경쟁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3시간 동안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고졸 출신 마케팅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뭘 할까요? 데이터를 쫙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아, 문제가 여기 있네. 고객이 결제 단계에서 70%가 이탈하고 있어. 결제 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고 느린 거야. 이렇게 정확한 병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행합니다. 결제 페이지 간소화, 로딩 속도 개선.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 20% 증가. 이게 진짜 창의성입니다. 그들에게 창의성이란 예술적인 영감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골라내는 실전 근육과 같아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아주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들이밀어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실용적 지능은 특히 성과 중심의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구조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실행 방안으로 치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갖다 붙이고 이론 몇 개 인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쳐내는 건 진짜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내놓는 단순 명료한 해결책은 그 자체로 깊은 내공을 증명하는 셈이죠. 이론에만 해박한 가짜 똑똑이들이 명분을 찾고 남의 탓을 할 때 진짜들은 조용히 판을 분석해서 수익을 내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를 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앞에 비판론자들의 입을 단숨에 막아버리는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창의성이란 뭘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뽐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벽을 깨부수는 가장 날카로운 드릴이에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능은 그저 공상에 불과하다는 걸 이들은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조차도 데이터로 봅니다. 실패했어? 괜찮아.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검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벌을 이기는 진짜 무기입니다. 명문대 출신은 이론만 늘어놓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학벌보다 무서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5가지 신호. 첫째, 감정을 무기로 쓰는 자제력. 둘째, 판이 바뀌면 즉시 적응하는 유연함. 셋째, 상대의 숨은 욕망을 읽는 공감 능력.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갈고 닦은 독립적 사고. 다섯째,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실행력. 이 5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벌 좋은 사람도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머리가 아니라 실전에서 나오는 내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전문대 나왔고 특별한 스펙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이 지금 대기업 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10년 동안 묵묵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은 바꿀 수 없지만 이 5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체스판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지식을 외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냉정하게 판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끝까지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벌 없이 성공하는 전략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